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재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개의 쿼텟, 8명의 연주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앨범 전체를 단 한 번의 집단 즉흥 연주로 밀어붙인 순간, 오넷 콜맨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재즈에게 자유라는 영원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Free Jazz: A Collective Improvisation. 1960년에 녹음되어 이듬해 세상에 나온 이 도발적인 작품은 원래 그저 한 장의 앨범 타이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외침은 눈 깜짝할 사이 장르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름이 되죠. 바로 프리 재즈의 탄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오해하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결코 아무렇게나 막 부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넷은 철저하게 계산된 입체적 사운드를 위해 좌측 채널에는 자신과 돈 체리, 스콧 라파로, 빌리 히긴스를 배치했고, 우측 채널에는 에릭 돌피와 프레디 허버트, 찰리 헤이든, 에드 블랙웰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재즈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정교한 더블 쿼텟을 구성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경이로운 건 이 거장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독주를 하면 나머지가 그 뒤를 조용히 받쳐주던 기존의 질서를 완벽히 거부한 채 8명 모두가 동시에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밀어붙이고, 또 누군가는 찢어 밝히며 땅을 흔드는 형상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소리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듣고 있지 않으면 이 거대한 앙상블은 단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짜 무질서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넷의 자유는 극한까지 귀를 열어두는 연대였습니다. 과거의 재즈가 잘 닦인 길 위를 안전하게 걷는 음악이었다면 오넷의 프리 재즈는 지도를 과감히 불태우고 밤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재즈가 당연하게 여겨온 상식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언제나 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어 말해야 하는가? 왜 나머지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왜 자유조차 순서표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앨범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거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동시에 말한다는 선언이었죠. 프리 재즈가 몰고 온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후 오넷 콜맨은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중과 평단이 그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전설적인 레이블 블루노트로 자리를 옮긴 오넷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낯설며 위태로운 실험들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1966년에 발표한 앨범 The Empty Foxhole은 평론가들을 또 한 번 커다란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앨범의 명전이자 밴드의 심장인 드럼 자리에 오넷이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아들 디나도 콜맨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재즈계는 즉각 분노하며 들끓었습니다. 예술을 모독하는 저급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난부터 아무리 프리 재즈라지만 기본도 안 된 어린아이를 데려오다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재즈 드럼은 평생을 바쳐 끈질기게 테크닉과 터치, 호흡을 훈련해야 하는 엄숙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넷 콜맨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 중요했던 건 기계적으로 잘 숙련된 손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고정된 음악 문법에 아직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날 것의 귀를 가진 연주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오넷 콜맨이라는 인물이 가진 예술적 본질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언제나 누가 음악을 할 자격이 있는가, 기술이 먼저인가 아니면 소리가 먼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음악이 가장 위태로워지는 벼랑 끝을 자처했습니다. 음악을 멈춰있는 규칙의 박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대화로 보았기 때문이죠.
규칙을 채 배우지 못한 10살 아이의 손끝에서 오넷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를 보았던 겁니다. 오넷 콜맨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창시한 이론 하모로딕스입니다. 화성과 멜로디 그리고 움직임을 결합한 이 생소한 개념 속에서 오넷은 세 가지 요소의 그 어떤 수직적 계급도 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동등한 선상에서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기존의 음악이 코드로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리듬으로 바닥을 다진 뒤 그 위에 멜로디를 얻는 건축물이었다면 하모로딕스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멜로디가 리듬이 되고 리듬이 순식간에 화성의 방향을 바꾸며 모든 요소가 고정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출렁이는 공기처럼 존재하니까요. 이 이론은 말로 설명하려 하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흐려지지만 연주를 듣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되어 몸에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남에게는 무질서한 소음이었을지 몰라도 오넷에게는 너무나 확고했던 자유의 문법. 그것이 바로 하모로딕스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넷의 음악은 뇌로 이해하는 성찰이 아니라 온몸으로 마주하는 체험에 가깝습니다. 그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조연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색소폰도, 베이스도, 드럼도, 기타도 모두가 동시에 서사의 주인공이자 중심이 됩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왕국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면서도 기적처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완벽한 민주주의. 그것이 오넷 콜맨이 평생을 바쳐 붙잡으려 했던 자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타인의 소리를 누구보다 치열하고 예민하게 듣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오넷 콜맨은 또 한 번 세상을 향해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무기는 펄펄 끓어 넘치는 뜨거운 전기 악기였습니다. 일렉트릭 기타와 전기 베이스, 그리고 심장을 타격하는 거친 펑크 리듬. 그가 결성한 일렉트릭 밴드 프라임 타임은 난해한 실험실에 갇혀있던 프리재즈를 날것의 클럽 바닥으로 사정없이 끌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앨범 Dancing in Your Head는 머리로 조용히 감상하는 심오한 아방가르드가 아닙니다. 세포와 말초신경이 먼저 반응하는 뜨거운 육체의 음악이죠. 헤비한 그루브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일렉트릭 기타가 신경질적인 스크래치를 내뿜으면 오넷의 색소폰은 그 폭풍 같은 소음 위를 방향을 잃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머릿속에서 춤추는 음악이라는 제목 그대로 발이 아니라 뇌의 신경을 유쾌하게 춤추게 만드는 기묘한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오넷은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자유는 결코 특정 시대에 반짝이는 유행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50년에는 억압적인 코드 진행을 깼고 60년에는 집단 즉흥으로 형식을 파괴했으며 70년대에는 전기 소리와 펑크 리듬까지 자신의 우주 안으로 완전히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안주하려는 재즈를 향해 평생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재즈는 왜 여기까지만 와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더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야 한다. 전통적인 재즈 팬들은 이 낯선 질감과 거친 소리에 또다시 커다란 불편함을 느꼈지만 옷만 바뀌었을 뿐 오넷의 심장은 단 1mm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는 여전히 구속받지 않았고 연주자들은 늘 평등하게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끄러운 일렉트릭 소음 속에서 오넷은 여전히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자유로운가? 한때 세상은 그의 음악을 재즈가 아니라 부정했고 심지어 모독이라 부르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07년 오넷 콜맨은 명반 사운드 그래머로 음악계 최고 권위인 퓰리처상을 거머쥐며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는 재즈를 파괴한 난폭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즈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다시 상상하게 만든
영원한 개척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이야기해주는 남자 이상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